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우리 시장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슈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네, 양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어느샌가 2,4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돋보였고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진짜 미국 CPI 둔화가 큰 호재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와 기재부 이제 경제 동향 발표가 나왔는데 양쪽 다 경기를 보는 시선이 상당히 싸늘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이라고 하는데요. 1월호를 발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고 또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수출 감소, 경제 심리가 부진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그린북에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6월서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 1월호에서는 확대됐다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좀 어두운 경기 전망에 방점을 찍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진짜 해가 바뀌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막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물가는 잘 안 잡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은행도 오늘 그런 우려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이 성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물가를 생각할 때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요. 실제로 금통위원 7명 중에 3명은 최종금리 상단을 그대로 3.5%로 본 반면 같은 숫자인 또 다른 3명은 3.75%까지 상단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 금통위에 대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전민정 기자 그리고 김보미 기자의 보도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음 순서 홍보까지 해주는군요. 원래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많이 오른 업종을 보니까 이제 뭐 무역, 해운, 항공 주로 이런 쪽이던데 말이죠. 지금 뭐 해운 운임 많이 떨어진다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 이 덕을 좀 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사실 진짜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를 하면서 이 경제 성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무역과 해운 시장 수요를 늘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 정점이 1월로 점쳐지고 또 각종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효과가 2분기부터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2분기부터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벌크선, 그러니까 뭐 곡물이나 아니면 석탄 같은 것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에 대한 운임료를 지수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운임이 올라가면서 해운사들이 그동안 좀 돈을 못 벌고 있었거든요. 이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게 한 10월서부터는 낮게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2분기서부터는 좀 오르면서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예상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사실 방역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한테도 지금 보복 조치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조치를 한 것이 한국과 일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 일부 국가들도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가했다, 유럽이나 미국의 보복 조치를 가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실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만 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유화 제스처다. 이러한 이 외교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만한 게 한국하고 일본이죠.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가 하나가 나왔는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좀 극단으로 치달았던 호주와 이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광둥성의 지방 정부가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는 걸 허용을 했다는 지금 보도가 이 화면에 띄어났는데요. 참고로 이 오늘 중국의 12월 수출 집계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10% 가까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떨어지는 수치인데 이거 중국 정부로서도 지금 경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외교적인 유화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경제를 살리려면 이제 다른 나라들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은 이제 무역, 뭐 물류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다음 주 어떤 일정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합니다. 대기업 25개사 그리고 총 101개사가 경제사절단에 참여를 해서 함께 갑니다. 양국의 민간 협력 아니면은 뭐 MOU 이런
소식들이 주말간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다보스 포럼, 세계적인 경제 포럼 중에 하나죠. 다보스 포럼이 닷새간 개막을 합니다. 정의선, 구강모, 최태원, 신동빈, 이재용 뭐 말만 들어도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다 참석을 하고 예.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이 특별 연설을 통해서 참석을 하거든요. 또 여기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CEO들도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또 어떤 일종의 협력을 논의할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주 중반에는 미국에서 1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오고 목요일에는 TMC 한주 라이트 메탈의 코스닥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17일에는 일본 은행도 지금 통화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죠. 지금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물가를 못 잡아서 지금 뭐 국민적인 어떤 사퇴 여론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정책 결정 혹시 뭐 변화가 있는 게 있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